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날씨가 덥거나 힘들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솔로몬의 반지 안에 있거든요. 그 솔로몬의 반지 안에 24K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위 조금 있으면은 한 여러분 보름만 지나면은 또 지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책을 썼거든요. 불구의 아메리카에서 강한 미국으로 이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트럼프가 그저 동양의 서적을 3번이라고 읽었던 그 손자병법, 그죠? 이 손자병법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야, 이것이 싸우지 않고 뭘 어떻게 이기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싸우지 않고 이긴다라는 거는 뭐요? 상대보다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많거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축통화니까 돈도 많이 찍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뭐 무기도 많아. 상대를 제압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이 많고, 그죠? 내가 힘이 많다고 해서 다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용기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기와 전략을 이 트럼프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용기라는 것은 어떨 때 만들어지느냐면은 여러분들 좀 재치가 있고, 그죠? 유머가 있고, 그죠? 이럴 때 좀 만들어지는 게 용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략이라는 거는 뭐냐면 깨달음이 왔을 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 유머스럽다 이러면 어때요? 많이 웃는 사람, 많이 웃거나 이러면 우리 몸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이 엔돌핀이라는 거는 우리가 웃을 때 나오는 건데 이 한 번 웃을 때마다 9초를 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연장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도 더 강력한 이 10배의 그저 더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다이돌핀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돌핀은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깨달을 때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닫느냐? 그죠? 여러분들 뭘 보실 때 몰랐던 부분, 뭐 TV를 보거나 그죠? 뭐 책을 보시거나 또 누구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거였어? 그거였구나.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다이돌핀이 무한정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주식시장은 반드시 용기와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더운 날씨지만 제 방송을 통해서 그거였어? 이런 어떤 깨달음을 많이 가지시면서 주식시장의 전략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주식하시는 분보다 주식하시는 분을 옆에 둔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망하는 거는 힘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아서 돈을 잃어서 이렇게 막 슬퍼서 그죠? 어디 막 구석에서 막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은 이 슬퍼서 우는 거는 이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다 망가뜨립니다. 왜? 내가 울면 장기도 같이 울지만 내가 돈을 잃었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그죠? 괜찮아. 돈을 잃어도 돼. 그죠?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 그죠? 너가 뭐 돈을 다 잃었을 때 내가 너를 뭐 평생 먹여 살려줄게라든지 이런 얘기에 어떤 위로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펑펑펑 눈물이 막 쏟아지겠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럴 때 나오는 눈물은 카타르시스, 그 정화가 되기 때문에 기쁨의 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뭐 가족이든 누구든 이렇게 주식을 하고 있을 때 이 주식이라는 것이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이 성공 사례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1%의 어떤 그런 어떤 확률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런 위로의 말을 던져주면은 더 그 1%를 향해서 가는데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번 주에 좀 핫하게 움직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지금 시장이 멋진 시장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 그 뭡니까 모양새는 3천이지만 그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앙코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그 시장에서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어 있지만 먼저 테마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두드러지게 전부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움직이는 이런 어떤 형태를 갖춘다라는 거는 시장이 조금 탄력이 약하다. 뭐 자금이 조금 들어오는 거래 대금이 약하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주에는 지난주에는 폴더블 폰 관련한 폴더블 7 애플에서 그죠? 그게 출시가 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처음에 뭐 파이nem텍이 상쳤다가 그다음에는 뭡니까? 세경 하이텍이 그다음에 뭐 KH 바텍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규 종목 도우 인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출시가 되면서 재료 소멸과 함께 밀려 있지만 또 이런 애들이 그룹이 되어 있다라는 건 어떠냐면은 또 어느 순간 그죠? 또 뭐 많이 출시가 돼서 호응이 좋다든지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한 번에 그냥 반짝하는 이런 흐름들이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좀 관심차게 좀 올려두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주에는 좀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물론 재료를 가지고 뭐 기술 수출이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임상이다, 그죠? 뭐 재료 가치다, 뭐 글로벌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시장이 이 바이오주가 움직일 때는 예를 들어서 삼천당 제약이 움직이면서 뭐 옵투스 제약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깐부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움직이면서 다른 어떤 그 뭡니까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파급 효과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시적인 재료를 붙이면서 뭐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보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위고비 관련해서 뭐 갑자기 우리가 보통 뭐 펩트론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그죠? 이런 종목들을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이랬는데 갑자기 뭐 보령이 탁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어떤 재료의 어떤 그런 가치들이 길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짧게 그죠?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보면서 이렇게 연속성이 없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래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이 이제 이게 거래소 시장은 지금 3,200포인트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겨우 800선을 올라섰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시장이라는 거는 돈이 들어와야 버블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시장은 겉모습은 너무나 3,000포인트고 800포인트지만은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떠냐면 다소 무겁다라는 거죠. 무겁게 움직이지만 뭔가 지수를 받쳐주려고 하는 그런 힘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지수를 받쳐주는 거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이오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총이 좀 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 합세해서 힘을 모으면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800에서 뭐 850, 900 이런 어떤 형태가 갖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2차 전지들도 여러분들이 좀 아픈 기억들이 많겠지만은 물론 이 종목이 코로나 때 2022년도에 뭐 너무나 그저 시세를 막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었지만 너무나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애들이 반등을 해서 바닥에서 30%, 40%가 올라와도 정말 여러분들 턱도 없는 그런 가격이 될 수가 있지만 여튼 시장에서는 이런 포스코 관련한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포스코 DX라든지 이 2차 전지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조금 시세를 만들어줬다라는 부분들이 뭐 어쨌든 시장을 좀 견조하게 그죠? 좀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독특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우리 식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불당면으로 주가가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때 얘기할 때 그 삼양식품이 뭐 60만 원대 이렇게 했던 종목이 뭐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었는데 그와 같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K푸드라든지 그죠? 예, 코리아에 대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이 뭐 유럽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그죠?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먹는 이 김밥이라는 그죠? 요는 어떤 뭐 냉동 김밥, 그죠? 유부초밥 뭐 요런 걸로 해서 지금 보면은 풀무원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김밥 하면은 우양, 그죠? 요걸 많이 떠올렸는데 또 갑자기 또 풀무원이 또 바닥에서 이렇게 그죠? 이제 이게 또 제2의 뭐 삼양식품이 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는데 여전히 조금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요런 것들은 어떨 때 움직이느냐 하면은 시장이 다소 이렇게 누군가가 이게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어떤 주도주가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 조금 이렇게 조정을 보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개별주의 형태의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아무래도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그죠? 근데 이제 우리도 요런 법안이 다음 주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을 좀 많이 주도하고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거의 뭐 30%, 40% 조정을 받았잖아. 그죠? 받았는데 그 시발탄이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그죠? 미투온이 뭘 쳤냐면은 전체 시장에서 딱 한 종목 상한가를 쳤거든요.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전부 다 어떻게 움직여줬냐면은 뭐 10%의 어떤 그러니까 바닥 탈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쿠콘이라든지 그죠 뭐 코나이라든지 뭐 웹캡시라든지 뭐 그죠 NHN 뭐 KCP라든지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어떤 이제 미투온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뭐 부딪혀 있는 7,000원에서 그죠 부딪히느냐 뭐 이런 어떤 흐름에 따라서 또 하루 이틀 지켜보면서 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지수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좀 어떤 흐름을 갖추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는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번 주에 움직였던 종목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는 제 그 밴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있고요. 그죠? 근데 제가 거기 밴드에서나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그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식 처음 하시거나 또 그죠? 주식을 뭐 또 뭐 가치주의 위주로 하시거나 이러면은 약간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밴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을 이렇게 조금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목만 준다고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종목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종목이 수급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찰해서 본인이 그저 매수 포인트나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뭡니까 방향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종목만 준다고 그냥 아무데나 푹 산다고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 뭐야? 그렇지만 조금 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떠냐면 아 지금 이는 종목들이 움직이구나. 내가 이는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내가 요 종목을 어떻게 트레이딩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왜? 여러분들 돈 벌기가 그리 쉬울 것 같아요. 예,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지금 어차피 이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안 죽으면 상대가 죽어야 돼요. 그럼 상대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를 죽여야 되겠죠. 그죠? 그런 어떤 각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께서 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마다 어떻게 했냐면 변동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딱 공략을 했는데 선수들이 이 뭐야? 어디서 이렇게 물량이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 순간적으로 확 밀어버리는 이런 현상들도 되게 많잖아. 그죠? 개인들이 확 달라붙으면 확 쏟아버리고 놀라서 팍 던지면 뭐야? 팍 잡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떤 매매의 스킬을 조금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 모두 다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밴드나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다 그런 거지만 거기에는 일단은 수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이 시청자 고민이죠. 그죠? 자기가 주식 투자를 했는지 3년이 됐대. 그런데 자기는 매수를 하고 나서 매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매도를 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 수익이 이렇게 났어. 근데 매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절절절절 내려가니까 그때 이만큼 수익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종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1억 계좌를 가지고 100개가 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 수익이 나는 것도 있고 또 손실이 나는 것도 있고 수익이 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엄청 커지고. 여러분들 그 사과 있잖아요. 사과 상자에 보면은 썩은 사과가 하나가 있으면은 전체 사과를 다 뭡니까? 썩게 만들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몸에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단 하나의 세포가 우리 몸을 망가뜨리잖아. 암세포가 그하면은 그 암세포가 하루에도 400개, 500개 막 형성이 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께서도 이 계좌 관리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그럼 이 계좌 관리를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100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 관리가 됩니까? 첫째 관리가 안 되잖아요. 주식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좋아서 이거 사놓고 저게 좋아서 저게 사놓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금덩어리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만은 그런 거는 지금 우리 시장에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죠? 예를 들어서 종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좀 가감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리를 하기 전에 내가 이 뭡니까? 종목을 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욕심을 조금 내려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 주식은 여러분들이 자꾸 꿈꾸는 목표가를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욕심을 버린다라는 거는 파동을 알아야 되는데 이 우리 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좌뇌는 욕심을 담당하고요. 우뇌는 뭘 담당하느냐면은 창조,
이런 거를 담당을 하거든요. 인간만이 자네 우뇌를 가지고 있고 동물은 아니에요. 자네밖에 없어. 걔들은 슬프면 울고 먹고 싶으면 뭐 그저 부르짖고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 뇌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를 자꾸 시키면 되는 거예요. 뭐를 인지를 시킵니까? 수익 나면 무조건 매도하자. 그죠? 얼마가 되면 매도하자. 내 나름대로의 목표가는 정하지 말자. 그럼 무조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파동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아 그래 이 정도 파동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하지만 그 파동에 대한 길이를 잘 모른다면은 무조건 뭡니까? 얼마라도 매도가라도 올라가면은 매도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해야 된다는 거. 왜? 주식한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주식한 지 3년밖에 안 된다는 거는 뭡니까? 주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이 욕심이 좀 많이 좀 있단 말이에요. 자꾸 목표가를 내가 10,000원에 샀으면 나는 얼마에 팔고 싶어요? 30%에서 13,000원에 팔고 싶어. 근데 그게 12,200원에 가서 끝나고 9,500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꾸 종목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뭡니까? 기술적 흐름이나 그 종목의 파동 길이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매도하라. 나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계좌 관리가 되는 거지 조금만 더 해버리면은 종목 뭐 그저 20개, 30개 이래 늘어나는 거는 그거는 뭐 순식간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금이 있으면 그 다음 날도 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잖아요 또. 그죠? 그럼 제일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요 정도 되면은 약간 지표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뭐예요? 5일선입니다. 5일선이 깨져도 가는 종목이 있고 5일선이 깨지면 못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파동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00만 원이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00만 원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2,000만 원을 그냥 한 방에 다 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안하잖아. 거기다 또 신용 미수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깡통도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의 투자 금액이 있다면 나는 딱 한 종목당 300만 원 이상은 사지 않는다. 여러분들 수급이 강한 종목은요. 300만 원만 사도요. 300만 원에 대한 투자, 10만 원, 300만 원 투자해서 단시간에 10만 원, 20만 원 벌면 엄청 큰 거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그냥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죠? 한 방에 수익을 많이 얻으려고 하잖아요. 물론 기술이 있으면 가능해요. 기술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요 라인에서 기술이 없을 때는 투자 금액을 확 줄여라. 줄이고 특히나 이런 수급 종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원리대로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왜? 오버슈팅, 언더슈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버슈팅, 언더슈팅은 뭐냐면은 원칙에 안 맞단 말이에요. 원칙에 안 맞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 금액을 확 줄이고 그다음 뭐죠? 무조건 100원이라도 벌면은 던져라. 이걸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뭡니까? 내 몸이 내가 딱 그렇게 기술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너무나 그죠? 나중에는 멋진 트레이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제 3년 정도 되셨으니까 그런 어떤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면은 다우 지수, 그죠? 사실 이 트럼프가 사실 지금 이런 패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패턴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트럼프가 지금 제일 어렵다는 농사 있잖아요. 제일 어려운 농사가 뭐예요? 자식 농사잖아. 그렇잖아, 그죠? 근데 이 트럼프는 자식 농사까지 잘 됐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 큰아들, 그죠? 뭐 지금 신세계 정용진 회장과 절친인 그죠? 주니어 트럼프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약간 문제아였지만은 결국엔 어땠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잘 뭡니까?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식 농사를 잘 짓다 보니까 이 자식이 왜 이 자식 농사가 어렵냐면은 신이 인간한테 자식을 줄 때 있잖아요. 왜 자식을 주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너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한번 느껴보라고 자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는 자식 농사도 잘 돼. 뭐도 다 잘 돼. 이러니까 세상이 모두 다 내 마음대로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온 세계에 뭘 하고 있습니까? 관세를 가지고 전부 다 목을 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을 해서 다 지금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일본도 옆에 그죠? 베트남도 필리핀도 대만도 전부 다 했는데 유독 지금 보면은 우리만 지금 그죠? 이런 어떤 상황에 있는데 그것도 저는 보면은 이 그 트럼프가 하나의 전략 같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되고 그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뭐 베이스가 깔려 있잖아, 그죠? 트럼프는 뭐 돈도 많아요, 뭐 무기도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 지금 어떠냐면은 그림이 똑같아요. 커플링 형상은 없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지하다가 한 단계 높이고 지지하다 한 단계 높이고 이러는데 요 지지라는 것이 참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 시장이라는 거는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지지가 너무 길다라는 거는 한 번은 어떤 현상이 나올 수가 있냐면은 약간 이런 충격이 한 번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미국 시장 지금 뭐 엔비디아 잘 가, 뭐 테슬라 잘 가, 그죠?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하고 있지만 여튼 지금 이런 어떤 패턴들은 완만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급락할 때는 어떻게 급락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급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튼 지금 시장 전체가 무거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 지금 우리 시장도 지금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죠? 지금 단숨에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 걸림돌에 딱 부딪혔냐면은 관세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8월 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사실 지금 트럼프가 24일부터 뭐 29일까지인가 그죠? 뭐 골프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가지고 있잖아, 그죠? 트럼프가 뭐합니까? 시장 개방해라, 돈 내라, 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일본 같은 경우도 돈 주고 시장 개방하고 뭐 쌀 개방했잖아, 그죠? 우리는 뭐예요? 알래스카, 그다음에 뭡니까? 쇠고기, 뭐 그죠?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특히나 이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어떤 사람인지 저는 만나보진 않았지만은 그죠?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죠? 이렇게 뭐 여러분들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그죠? 그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트럼프는 약간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 대통령과 너무 사이가 좋다든지, 그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또 관계가 좋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다고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앨런 머스크잖아요. 머스크는 전 정부의 바이든하고 찰떡궁합이었는데 갑자기 돌아서서 그죠? 선거 때 트럼프를 많이 도와줬지만 트럼프는 어때요? 자기가 쓸 만큼 다 쓰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머스크가 팽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거 이기는 전략에 있어서 이 트럼프는 정말 흑백이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우리가 또 역으로 또 잘 이용하면 되겠지만은 이 트럼프가 좀 단수가 높기 때문에 그죠? 우리도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가 원하는 거를 털어줘야 되느냐. 때로는 뭡니까? 우리가 자기의 가장 아킬레스를 건드려 가지고 털어주지 않으면서 그걸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지금 산적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좀 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갈 자리에서도 가야 되고 죽을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거를 다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무겁고 돈이 안 들어오느냐면은 지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그 주식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주식하시는 분, 지금도 그때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80년대 주식에 젖어 있지만 최근에 코로나 때나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깨어 있단 말이에요. 듣는 것도 많고 이 흐름도 이 정도면은 지금 어떻게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발이 묶일 수가 있어.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매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떨 때 공격적인 매매를 할까요?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그럴 때 본다라는 거죠. 지금은 턱 밑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짱코 없는 찐빵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냥 무늬만 3,000이란 말이에요. 무늬만 이 3,000을 만들어놨고 안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는 지금 현재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주도주가 하나, 두 개 이래 움직이지만 그것도 요즘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까지 8시까지 하기 때문에 뭐 본장에서 3시 반까지의 어떤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구조를 뭐 이렇게 막 멋지게 막 움직이면서 10%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땠냐면은 그런 것들이 가능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올라올 때는. 그러나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관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관세 부분이 잘 진행이 됐다.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됐다고 해서 이게 막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 박스를 좀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관세 부분이 잘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조정을 보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시장의 메이저들이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실적이 되게 좋아. 셀트리온 실적 너무 좋아. SK하이닉스 실적 너무 좋아.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는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잖아. 뭡니까? 재료 소멸이다. 뭐 이렇게. 그죠? 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 엔진은 뭐예요? 실적이 좋다는데 또 막 올라가요. 그죠? 실적과 맞물려서 같이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해석 방법은 어때요? 그때 다르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나 일단 지금 얘가 조정을 좀 보면은 지금 왜 3,200포인트까지 올려놨냐면은 이제 이 정부에서는 3,000이라는 이 지수 라인을 목숨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3,000이 되어야 뭡니까? 이 정부 정책과 맞물려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지수가 3,000이야. 이러면은 말하기 좋잖아. 그죠? 그래서 이 지수를 3,200, 300까지 올려놔서 조정을 3,000까지 본다 하더라도 지수는 뭐예요? 3,000이니까. 그거 봐. 지수 3,000까지 되어 있잖아. 뭔 걱정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 얘가 조정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악재에 의해서 뭐 이제 그 관세 부분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조정을 본다면은 조정을 본다 해도 3,000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게 언제냐? 8월 1일까지다. 8월 1일까지 1일 전까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25%에서 15% 내렸잖아. 그죠? 그럼 우리도 지금 25%에서 이게 좀 뭐 브라질 뭐처럼 그죠? 룰라한테처럼 50%막 시절이 때리듯이 뭐 우리도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느냐. 이러면 이거는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이다 이런 것들이 뭐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죠. 지금 뭐 환율 뭐 1,370원 이렇게 오르는데 그죠? 만약에 그래 됐다면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안 만나고 재무부 장관이 그죠? 직접적으로 전화하고 메일로 보내가지고 그죠? 만약에 그 메일을 빨리 안 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비행기를 탔는데 그죠? 뭐 이래 되는 이런 현상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는 어쩌면 트럼프의 속임수인가 페이크인가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페이크인가 겁을 주는 건가 진정성이 있는 건가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관세 부분은 저는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미국과 우리는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그죠? 정말 브라질이나 이런 것처럼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세요. 다 지금 결론이 났는데 유독 지금 우리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만 남아서 이렇게 지금 계속 딜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베스트가 될지 워스트가 될지 그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가가 있잖아요. 밑으로 빠지거나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수가 빠지면서 조정을 볼 때 있잖아요. 오히려 수익을 내기가 더 쉬워요. 뭐는? 수급 종목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력 종목이 그때 더 난립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그 지수를 당기는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지수를 당기는 애들은 그거를 받잖아요. 제재를 받잖아요. 너무 많이 당겨버려서 당겨버리면은 시총이 센 애들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 상한가 쳐보세요. 지수 벌써 뭐 3,500, 뭐 4,001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폭이 거하지만은 지수가 내려갈 때는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이럴 때는 이 시총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는 가벼운 종목들 있잖아요. 뭐 시총이 약하다든지 철학 뭐
대에서 5천억대 되는 뭐 요런 애들은 지가 상한가를 쳐도 시장에 그렇게 영향력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이 나옵니까? 상한가 종목이 막 속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면은 저는 더 그저 좋은 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 조정을 보고 지수가 조정을 보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질 부분들이 어디냐?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이게 걸림돌이 뭐냐면 이 남북 관계, 그죠? 지금 트럼프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 남북 관계 지금 정부에서 개방, 뭘 개방? 일부, 그죠? 일부 뭡니까?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개방에 대한 허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가 더 예민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잘 해소가 되고 시장이 조정을 보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 정부에서는 뭐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저 좀 조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장이 지금 테마가 이 남북 관련한 종목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주가는 잘 들으세요. 주가가 뛰기 위해서는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더 이상 가는 힘이 약해요, 에너지가.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 있잖아요. 공을 밑에 탁 떨어뜨리면 어때요? 그 반등에 의해서 팍 올라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주가도 팍 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딱 밀었을 때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팍 튀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보거나 지수가 조정을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 그죠? 지금 남아있는 어떤 정책주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대북주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대북주 얘기인데 지금 뭐 계속 떨어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 참 독특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보는 게 완전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갈 종목은 지금 뭐예요? 팍팍 미는 게 좋다는 거예요. 미는 게 좋고, 그럼 밀 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관심이 있다면 뭘 할까요? 매집을 하겠죠, 그죠? 그런 게 필요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큰 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요. 지금 이 수익을 내는 방법은 정말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이 단기 매매 매일 내가 투자를 해서 그저 수익을 매일 번다. 내가 하루에 매일 100만 원을 번다. 하루에 내가 매일 50만 원을 번다. 내가 하루에 매일 뭐 30만 원을 번다.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 이 단기 매매는 어떤 투자자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기술력이 뛰어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이 기술력이라는 거는 기술적 흐름이 아니라요. 전체의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안이 있어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 그리고 그 종목의 파동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기 매매라는 거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것도 있고 오늘 사서 다음 날 파는 것도 있고 그죠?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사서 다음 파는 거는 어떤 종류겠습니까? 눌림목이잖아. 근데 그 눌림목이라는 거는 이게 내일 파동이 나올지 모레 나올지 언제 나올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잖아, 그죠? 근데 이 단기 매매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날 사서 그날 판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 매매를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께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단기 매매는 절대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단기 매매는 여러분들께서 욕심을 냈을 때는 망가질 수가 있고요. 이걸 욕심을 내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그럼 단기 매매도 분할 매수를 하느냐? 분할 매수를 하죠. 단기 매매도. 왜? 이 하루에 그 파동을 보는 그 라인을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면은 일봉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일봉과 일분봉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기 매매는 항상 일봉의 모양이 약간 어떻게 돼 있는 게 좋을까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죠?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뭐가 좋을까요? 긴 짱대 양봉이 좋겠죠. 그게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단기 매매를 하실 때.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그 단기 매매가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파동이 나왔을 때 그것이 더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 어디에 있느냐면 일봉과 일분봉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이제 이 시장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께 이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그죠? 제가 밴드라든지 그렇게 올려드렸던 종목 있잖아요. 그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1분봉이 하루에 얘가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 보면은 걔들이 파동이 나올 때, 파동은 똑같아요. 엘리어트 파동 1파, 2파, 3파 이거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파동 길이가 어떤 거는 나오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 파동 길이가 나오는 거는 100% 그날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수급,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형성되었을 때 딱 그 파동 길이가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수급이 없을 때, 세력이 없을 때는 그런 파동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런 그림이 안 나와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수급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어떻게 파동 한번 보세요. 계속 그냥요. 100원, 200원 왔다 갔다 이런 그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딱 가다 놨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올라가. 더 이상은 내려가지 마. 이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전부 다 그날 세력이 다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들어오는 수급을 잡아서 세력이 들어오는 걸 잡아서 그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그 기술을 만들기까지가 쉬울까요? 얼마나 희소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단기 매매의 가장 정수는 뭐냐? 수급과 호가창이다. 거기서 호가창과 그죠? 그 수급을 볼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단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지금 그러면 이 매일 수익을 내는 이 구조를 뭡니까? 시장에서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가치 투자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요. 거래 대금이요. 10조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코스닥 시장은 뭐 5조도 안 돼요. 그렇게 막 바짝 말라버렸어요. 왜 말랐겠습니까? 지금 이제 휴가철이니까 뭐 선수들도 뭐 떠나고 이런 뭐 휴가 가고 뭐 이런 현상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의 위치가 그죠? 돈을 거기서 더 투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당기기에는 지금 주가를 많이 올려놨잖아요. 우리가 주가가 10,000원대 움직이는 거하고 주가가 50,000원 와 있습니다. 50,000원 와 있을 때 그 땡기는 거하고 돈 들어가는 그 뭡니까? 투입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10,000원에서는 내가 뭐 10조를 때릴 수가 있지만 50,000원 와 있으면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10조를 당긴다고 10조를 투입한다고 해서 그게 더 많이 가느냐 5배가 가느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보면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단기 매매는 시장이 좀 이렇게 푹 빠지거나 그죠? 요럴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참고적으로 좀 배워두시면은 좀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잡는 거, 뭐 눌림목 매매 이런 눌림목 매매는 정확하지 않아요. 예. 물론 상한가를 치고 나면은 뭐 1, 2, 3 이런 박자가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급과 호가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오늘은 관세 관련한 종목들을 좀 제가 뽑아왔습니다. 왜냐니까 이제 8월 1일이기 때문에 이 관세 부분이 가장 어떤 게 핵심 키포인트냐면 뭡니까 지금 시장 개방해라. 그죠? 지금 트럼프. 그래서 뭐 쇠고기 받아 넣어라. 그죠? 지금 일본은 쌀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 개방하고 그다음 뭡니까? 일본처럼 돈도 좀 가져오느라 이 얘기하잖아. 그죠? 그 돈 가져오라는 게 뭡니까? 그냥 기업들이 저 미국에서 공장도 짓고 그래서 우리 뭐 나라의 뭐 정부의 대통령이 뭐 그죠? 우리나라 기업 뭐 삼성이다. 그죠? 현대다. 뭐 LG다. 이런 뭡니까? 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뭐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런 가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그한 게 뭐 알래스카, 그죠? 시장 개방의 그 뭐 쇠고기 뭐 이런 부분인데 뭐 알래스카 하면은 보통 이제 철강, 그죠? 물론 이 철강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뭐 중국이 뭐 철강 그게 뭡니까 뭐가 감소하고 이래서 그런 건 전부 다 그런 재료들을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나오는 재료들 있잖아요. 이걸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시장에서 주가를 움직이려면 항상 모멘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멘텀이 뭐냐면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료를 누군가가 뭐를 살짝 이렇게 건드려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하냐 관심이 쏠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재료를 보고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이거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쓰고 버리는
그런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지 말고요. 아, 오늘 이렇게 재료를 뿌렸어? 그러면 오늘 너희들이 움직이려고 지금 하는 거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재료를 너무 부풀려가지고 막 꿈을 키우고 막 이러니까 경제방송에서 대부분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 이거 뭐 안 사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은 상한가를 쳤던 게 뭐냐면 하이스틸이야. 요거는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상한가 관련한 그런 어떤 매매 방법. 자, 동양철간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8월 말에 여기 액면 병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줄을 한 주로 만들기 때문에 8월 말이 되면 여기 약간 거래 정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주식수를 줄이니까 나쁜 거는 아니죠. 나쁜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그죠? 액면 병합하고 나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두 개를 하나로 했으니까 가격은 똑같아. 이제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뭐 내가 100주가 있던 것이 뭐 그저 뭐 200주의 어떤 가치가 있고 이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조금 주가를 띄워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게 있겠죠. 그죠? 저 이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랜 같은 경우도 똑같은 지금 보면은 철강 그저 관세 관련한 거는 알래스카 관련해서 요것도 뭡니까? 세력주의 어떤 하나의 그 모습이죠. 그죠? 그다음 우양 HC인데요. 요런 패턴들도 이 앞에서 보세요. 앞에서 지금 움직였던 그런 어떤 흐름들이 요 뒤에서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트박스 같은 경우는 쇠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방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수입 소고기를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수입 쇠고기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우 농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격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미트박스는 뭐 그런 어떤 영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HD 현대인프라코어라든지 그다음에 HD 현대건설기계는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아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다른 애들은 뭐예요? 셀트리온이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왔는데 막 엎어졌어. 근데 지금 하나엔진, HD 현대건설 기계 뭐 이런 애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잘 움직이고 있죠.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지금 ABL 바이오,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요거는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뭐 기술 이전이 있을 건가? 지금 뭐 재료는 아주 건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재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수급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요 기술적 흐름을 잘 관찰하시면은 어느 정도의 또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포스코 엠텍입니다. 얘 역시도 지금 보세요. 윗꼬리 달고 이래 달지만 계속 방향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진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은 내가 단돈 100만 원으로 1000억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3차원의 인간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요. 나는 1000억을 벌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10차원의 인간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1000억을 번다. 그러니까 벌 거야와 번다의 이 의미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좀 확신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